이탈리아가 EU에 남느냐 빠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요즘 우려되고 있는 이탈리아 정치권 리스크에 대해서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꿀 뻔했어요. 아이, 무슨 말씀입니다. 네. 최양오 교수님이세요. 네. 오늘은 다소 이 유럽발에 대한 정치 우려감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누그러든 분위기긴 한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수면 위로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가 EU를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어제 글로벌 증시가 다 휘청이었어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특히 금융주를 중심으로 너무 휘청여서 이게 금융 위기를 과연 몰고 올 만한 사안인가 이거부터 좀 진단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탈리아라는 것은 유로존에서 3대 경제 국가거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3대 지분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고요. 지금 그리스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리스보다는 경제 규모가 10배나 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만약에 EU에서 빠진다 그러면 유로존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2011년, 12년에 재정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로 계속 나라고 지금 뭐 실업률이 11%까지 가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이 경제적인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 불안정, 혼란으로 일어나면서 31살 된 사람이 끄는 디마이오가 끄는 오성연합이 뭐 32%의 득표를 하면서 오성연합의 수장이 그렇죠. 31살. 전직 바텐더. 대단한. 대단한 뭐 이 돌풍을 몰고 오면서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들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우리 EU에서 탈퇴하겠다. 공약으로 내놨습니다만은 자기네 그 국가 운영 계획안에서는 빠져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국가의 재정을 확대해라. 그리고 최저 소득을 보장해라가 여기에 이 주된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EU 안에서는 어떠한 지금 제약이 있냐면 이탈리아처럼 이런 부채가 많은 나라는 GDP의 0%대의 재정 확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가자 말자. 이 논란이 굉장히 이제 뭐 극도로 지금 멀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태리 국민들이 지금 조금 기분이 나쁜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점이요? 요번 월드컵에 못 나가요. 60년 만에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되니까 뭐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냐 그렇지만 이태리 국민 정서상은 지금 뭐 정부의 모든 책임을 밀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뭐 정부 탓이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초정에 말씀하셨지 뭐 2.6% 내려왔다 그 다음 날 정부에서 거부 의사를 내니까 1.5% 다시 반등이 되고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갑니다만은 지금 9월 총선까지는 아직 뭐 예정된 총선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탈리아가 일단은 EU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무정부 상태가 3개월가량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 9월 총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계속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혼란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저 내각을 구성해서 과도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의회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이 반대할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7월까지도 아마 이 총선이 일어날 수 있다. 7월, 빠르면 조기 총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9월 또는 내년 초까지도 지금 보고 있고요. 과도 정부의 이런 이 습관이 굉장히 이태리에서는 만연했습니다. 지난 73년 동안 63번의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굉장히 그냥 습관화된 나라고요. 이태리의 저 속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머리를 다치기 전에 머리에 붕대를 매지 마라가 여기 이 소위 말하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로 크게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뭐 내가 숨 쉬는 한 나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굉장히 낙천적이면서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바삐 돌아가고 4차 산업의 이 변곡점이 있을 때는 좀
뭐 안 좋은 그런 또 면도 있고 뭐 네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내부적으로는 좀 무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데 금융시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네. 무정부 상태고 계속 이런 리스크가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휘청휘청하는 게 글로벌 증시인데 그리고 금융시장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뭐 EU에서 탈퇴 가능성이 낮다고 쳐도 부채 규모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0년에서 12년 유로존 부채 위기와 굉장히 비슷한 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탈리아발 금융 위기 이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8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2조 유로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예. 지금 GDP의 그게 130%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하는 숫자는요. 부실 대출이 어느 정도냐. 그렇죠. 미국이 2008년도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할 때 부실 대출 규모가 4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태리에 갖고 있는 부실 대출 규모는 3천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자산이 2,5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못되면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EU에서는 유로존에서는 재정 정책은 뭐 자기네들이 뭐 재량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을 전체 다 지금 이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국민적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은 맞습니다. 아무튼 불안한 잠재돼 있는 리스크 그렇죠. 요인이다라는 결국에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아시아 증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 증시까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첫날 코스피가 2,400이 이제 무너졌었죠. 어제 장중에 그랬어요. 예, 장중에 그랬다가 다시 회복이 됐고 뭐 니케이라든가 상하이도 1.5%에서 2.5% 이제 내려왔는데요. 예.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가 금융주가 급락을 하면서 내림세를 이제 끌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백악관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리스트를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뭐 이런 하락장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태리 사건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큰 줄기 이탈리아, 미중 무역 갈등, 네. 북미 간의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가 유가까지. 지금 유가.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예.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경기가 호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원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관측하기로는 뭐 20차례 이상의 위기설이 있었어요. 올해도 4월달 위기설, 6월달 위기설 했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달러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강세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도 이태리가 만약에 사태가 악화되면은 가장 달러 강세가 되겠죠. 달러 강세가 바로 되죠. 예. 그럼 달러 강세가 되면은 그것이 진짜로 이런 이 신흥국이나 이런 부채가 많은 나라는 파멸의 고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국채 내야죠. 은행에 예. 그거 사줘야죠. 그럼 은행에 또 지원해줘야 되는 돈 없죠. 그러니까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러 강세의 기조가 가파르게 나오면 아무래도 신흥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흥 지수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지금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경기 지표가 좋고 어차피 달러 강세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달러 자체가 달러 자산이 좋습니다만은 이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채권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제 금자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보기를 돌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 금리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금은 이자를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50원에서 1,350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금 1,325원이 올해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의 이런 대혼란이 과연 글로벌로 갈 것이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6월달 FOMC도 봐야 되고요, 22 중앙위원회 의결도 봐야 되고요. 다음 주도 아주 바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달러 강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주목을 하시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위주로의 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시면은 크게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명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 가격 아직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안전자산으로 뭐 크게 쏠리진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당분간은 유가의 흐름, 달러의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우리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두 세우시죠.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요? 첫 번째가 실적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이. 예.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시네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